네, 저는 경기 민요라는 소리꾼 이희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약간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 전통 예술,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전통 성악, 더 나아가서 제가 하는 경기 민요라는 어떤 장르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대중가요처럼 대중예술처럼 친구같이 옆에 있었던 존재라면, 지금은 어떤 문화재 제도라는 것 때문에 어떤 뭔가 이렇게 선생님 같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뭔가 A급을 지향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뭔가 조금 B급으로 살짝 낮춰서 조금 더 다가오기 쉽게끔 하는 그런 소리꾼이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수식어를 붙여주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노래를 접하게 된 계기는 뭐 뱃속에서부터였죠. 저희 어머님이 저와 같은 경기 민요를 하셨던 예전에 명창이셨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소리를 들었었던 것 같고, 예전에는 집에 이제 그 전축이라 그래서 그 LP판을 틀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있었는데, 집에 그 어머니의 그 LP판을 틀어놓고서 맨날 따라 했었던 기억도 나고,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노래하는 걸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 개발도상국가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뭐 남자가 태어나면 다들 뭐 판검사, 의사 이런 거를 시키지, 특히나 이제 그때 당시에 소리를 한다 그러면은 기생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재가 제가 태어난 1975년도에 경기민요가 문화재가 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경기민요를 시킨다는 거는 거의 뭐 생각하지도 않았었고 바라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저도 제가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은연중에 아무도 저한테 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제가 뭐 일본 유학도 가고 뭐 영상을 전공을 해서 한창 한국에 돌아와서 뮤직비디오 그 연출부에서 조감독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마침 우연찮게 어머니를 따라서 오랜만에 그 민요 공연을 보러 갔다가 지금의 스승님이신 소리의 스승님이신 이춘희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랑 이제 동문수학을 하셨던, 또 유일하게 그 민요계에서는 욕친구셨는데, 그래서 셋이서 이제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셋이서 앉아서 공연을 보다가 제가 이제 민요가 나오니까 이제 너무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흥얼거리니까 이제 그게 저희 선생님이 신기하셨나 봐요. 그 남자가 또 경기민요에는 많이 없었거든요. 유일무이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궁금하셨던 거죠. 너 혹시 민요를 하고 싶냐? 근데 이제 그런 질문 자체가 저한테 태어나서 처음이었었던 거예요. 이제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래, 너 하고 싶은 노래 한번 해봐. 그랬는데, 무슨 노래 좋아하니? 물어보셨는데, 제가 기나리랑이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보통 뭐 민요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좀 국거리 장단의 흥겨운 그런 민요들을 익숙하게 듣고 알기 때문에, 근데 긴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그 경기 민요하는 소리꾼들이 하기에도 좀 난이도가 높은 곡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런 노래를 듣고 하던 와중에 뭔가 그 노래가 좋았었고,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불렀죠. 들은 대로. 그랬더니 너 소리 해야 되겠다.
약간 그러셔가지고 나 소리를 해야 되는 운명인가 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기나리랑이라는 노래가 뭐 그러니까 아리랑을 길게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그러니까 뭐 아리랑 아리랑 아리라려고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아리랑을 좀 길게 부른다 그래서 기나리라 그 노래를 했습니다. 일단은 너무 여성들이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그 시스템 자체가 여성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음악이라는 건 어찌됐든 그 음정이라는 게 있는데 여자들의 그 높은 음정에 또 이제 전통 그 악기 자체가 우리나라 악기 자체가 서양 악기처럼 피치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악기 자체를 완전 바꿔야 되거나 특히 부는 악기들. 그렇기 때문에 남자 하나 들어왔다고 걔 때문에 그 연주자들이 음정을 그렇게 쉽게 바꿔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음정에 남자가 맞출 수밖에 없어요. 같이 공연을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음정에 도달하는 것만도 힘들기 때문에 뭔가 거기서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기교라든가 어떤 테크닉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에 비해서. 그러 굉장히 그 한정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어려운 어떤 조건 속에서 뭔가 학습을 하고 활동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언젠가 나는 꼭 나한테 이 모든 시스템에 맞춰진 그런 환경에서 내가 노래를 해보리라. 그러면서 이제 제 개인 공연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지기 시작한 거죠. 제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던 게 이제 그런 깊은 사랑이라는 작업이었는데, 그 깊은 사랑은 제가 어떻게 소리를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남자 소리꾼이 없는 이 경기민요판에서 원래 남자 소리꾼은 어떤 소리를 했었을까에 대한 어떤 질문에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또 무대에서 해보고 그러면서 뭔가 또 새로운 걸 느끼고, 그리고 이제 그 남자 소리와 이게 등을 지고 있었던 그 여성 소리가 어떻게 그러면 남자 소리에서 여성 소리로 바뀌게 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알아보고 공부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여성 소리꾼의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제가 제일 잘하는 여성 소리꾼이 저희 어머니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이제 모델로 놓고 제가 어머니로 분해서 그분의 인생을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근대 민요의 어떤 발자취라 그럴까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었었고, 그래서 그 작업을 통해서 깊은 사랑이라는 그 시리즈를 통해서 전통이라는 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소위 히트를 쳤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지. 그때 당시에 뭔가 사람들한테 알려지거나 불려지지 않았었던 것들은 이미 힘을 잃고 지금까지 오지 않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뭔가 그렇게 해야 내가 전통이 돼야 이게 또 뭐 50년, 100년 후에
이런 것들이 또 불려지고 누군가 또 새롭게 만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소리적으로는 굉장히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기본이 돼 있어야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뭔가 분명히 콜라보를 할 때는 현대음악과 만나든 어떤 뭐 무슨 장르와 만나든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끌려가면 안 되고.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끌려가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정확한 의미에서 콜라보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의 소리, 그러니까 젊은 요즘에 그 남자 소리꾼들도 많아져가지고 요즘 제가 같이 뭔가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또 남자 친구들은 그 남자의 그 본성이 있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보고 하려고 일찍 이 창작 작업에 뛰어든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대신 또 전통 그 기본 소리를 약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뒷전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남자 소리꾼들이 제 입장에서는 좀 소중하니까. 그래서 동기부여를 좀 줘야 되겠다. 전통 소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모여서 전통 소리라는 스터디를 만들고 스터디에서 더 나가서 이제 그거를 스터디한 걸 가지고 무대에 같이 올리는 그런 남자들끼리 하는 전통 소리 프로젝트들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어머님이 또 예전에 소리하시던 명창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남자고,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잘못을 해도 되게 이게 크게 커지는, 그래서 심적으로 되게 스트레스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노래하는 건 좋은데, 민요로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 시스템이 나랑 맞지 않나 보다. 그래서 내가 관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 우연찮게 이제 현대무용 하시는 안은미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안은미 선생님이 전통음악과 현대무용을 결합시키는 어떤 그런 공연을 만드신다고, 거기에 이제 젊은 소리꾼이 5명 정도 필요한데 오디션을 볼 생각이 없냐 하는 지인분이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겠다. 모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어떤 민요 바운더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내가 민요를 하면서 살을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처음 할 수 있게 된 계기였죠. 그래서 갔는데 맨날 혼났었는데 거기 가니까 맨날 칭찬을 해주시는 거야, 안우 선생님이. 그러니까 뭔가 그 칭찬에 힘입어서 제가 하나 할 걸 막 10개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좋아하는 또 춤을 막 추게 해주니까 그래서 고기가 물 만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저의 어떤 세계를, 새로운 정신 세계를 약간 지배해 주신 분 안은미 선생님. 그러니까 가르친다라는 게 어떤 뭔가를 테크닉을 가르친다는 것보다는 너는 다르다. 넌 특별하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보석 같은 거다. 그 보석을 네가 찾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네가 보석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계속 했었던 거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뭘 하든 칭찬을 하셨던 거고, 그러니까 그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뭔가 그거를 마음 먹고 주입을 한다고 그래서 되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뭔가 이렇게 공기처럼 자연스러웠으면 좋겠고, 그런 걸 강요하지 않고 또 저의 약간 좌우명이 그렇게 생긴 대로 사는 거, 뭔가 이렇게 좀 척하지 않는 거, 약간 그런 거라서 그런지 그냥 좀 자연스럽게
그게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막 늦게 오는 사람을 억지로 빨리 오게끔 해도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경기민요라는 장르 자체가 미개척 분야였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여기 이 장르가 맞나? 여기에다 속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냥 다 그냥 새로운 카테고리들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으로 뭔가를 또 하게 된다고 해도 그렇게 또 새로운 카테고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뭐 저는 그걸 꼭 막 이건 이 장르야 저 장르야 이렇게 규정 짓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잡스러운 사람이니까요. 그냥 그렇게 계속 잡스럽게 살아가는 게 저한테는 맞지 않나. 그러니까 누군가 규정을 하겠지만 저는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